춤추는 빗자루. 글 낸시 윌러드. 옛날 빗자루와 사랑에 빠진 아저씨가 있었어요. 빗자루는 마요네즈 통과 냉동식품으로 가득 찬 가게 복도 끝에 쓸쓸히 서 있었죠. 털은 햇님을 쓸다 온 것처럼 빨갛게 물들어 있었고, 손잡이는 아직도 나무 껍질의 흔적이 남아 거칠거칠했어요. 아저씨는 빗자루가 필요 없었지만 도저히 그 빗자루를 혼자 두고 나올 수가 없었죠. 아저씨가 빗자루를 계산대에 가져갔을 때 주인 아주머니는 가격표를 찾지 못해 허둥거렸어요. 이건 누가 손수 만든 것 같은데요. 아저씨의 말에 아주머니가 대답했어요. 우리 가게에서는 붉은 빗자루 같은 건 팔지 않아요. 그럼 어디서 왔을까요? 글쎄요. 그냥 가져가서 쓰세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아저씨는 기쁜 마음으로 빗자루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빗자루는 먼지를 쓸기에는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아저씨는 빗자루를 한쪽 구석에 세워두고 물끄러미 바라만 보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빗자루는 점점 이상해졌어요. 빳빳하던 털은 축 늘어지고 손잡이에 남아있던 나무 껍질의 흔적도 벗겨져 나갔어요. 걱정이 된 아저씨는 수의사에게 전화를 했죠. 그러자 수의사는 빗자루를 당장 병원으로 데려오라고 말했어요. 수의사는 빗자루를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빗자루의 털이 너무 부드럽군요. 평소에 청소를 자주 안 시키시나 봐요. 네, 이렇게 아름다운 빗자루로는 도저히 바닥을 쓸 수가 없어서요. 아, 바로 그게 문제였군요. 청소를 하지 않는다면 그건 더 이상 빗자루가 아니죠. 사실 빗자루는 먼지 쓰는 일을 아주 좋아한답니다. 아저씨는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부터 매일 아침 계단을 쓸고 저녁에는 부엌을 쓸었어요. 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언덕이 내려다 보이는 햇살 가득한 거실과 침실, 그리고 복도를 쓸었죠. 어느 날 아저씨는 쓱, 쓱, 쓱 소리에 잠이 깼어요. 그 소리는 마치 개구리가 슬리퍼 속에 들어가 꼼지락대는, 공작새가 종이봉투 안에서 꼬리를 펼치려고 파닥이는, 그도 아니면 외투를 덮어놓은 솥에서 김이 빠지는 소리 같았죠. 아저씨는 살그머니 내다보았어요. 그런데 환한 달빛 아래서 빗자루가 혼자 바닥을 쓸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오, 빗자루가 몽유병에 걸렸나? 잘 지켜봐야겠어. 아저씨가 자루를 붙잡아도 빗자루는 멈추지 않았어요. 빗자루는 정말 우아하고 근사하게 움직였죠. 아저씨와 빗자루는 춤추듯 빙글빙글 돌면서 먼지를 쓸었어요. 아저씨와 빗자루가 쓸어놓은 바닥은 달빛 속에서 반짝거렸죠. 우연히 이웃 사람이 이 모습을 보고 난 후 소문은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어요. 정말 멋지지 않아요? 우리 마을에 춤추는 빗자루가 있다니. 사람들은 아저씨네 집 앞에서 청소하는 빗자루를 구경했어요. 청소가 끝나면 빗자루는 커다란 호두나무에 기대어 아저씨가 데리러 올 때까지 쉬곤 했답니다. 어느 날 아침, 낯선 사람이 빗자루를 보러 왔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낯선 남자는 계속해서 나타났죠. 그 남자는 날마다 조금씩 빗자루에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빗자루는 매일 집 앞을 쓸었고 저녁이면 아저씨와 춤을 추었죠. 그러던 어느 날 빗자루가 사라져 버렸어요. 아저씨는 빗자루를 찾아주세요 라는 광고를 신문에 내고 전봇대마다 벽보를 붙였어요. 집 앞을 쓸고 있는 빗자루의 모습도 그려 넣었죠. 하지만 빗자루를 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결국 아저씨는 잃어버린 물건을 잘 찾아주기로 유명한 점성술사를 찾아갔어요. 점성술사는 수정 구슬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낯선 남자가 빗자루를 부엌에 가둬놨군요. 쓱, 쓱, 쓱. 혼자 비지를 하는 빗자루를 보고 바로 훔쳤네요. 마법의 빗자루, 마샤를 보러 오세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춤추는 빗자루. 관중들이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아우성을 치는군요. 하지만 조명이 비추는데도 빗자루는 꼼짝도 하지 않아요. 이건 가짜야 하고 관중들이 소리를 질러요. 화가 난 남자는 관람료를 돌려주고 빗자루를 강물에 던져버려요. 오, 가엾은데 빗자루. 아저씨가 소리쳤어요. 때마침 잘 오셨네요. 점성술사가 말했죠. 저기 언덕 아래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 강둑에 서서 강물을 잘 지켜보면 빗자루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아저씨는 이틀 동안 강둑에 서 있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마침내 물결 위로 떠올랐다 가라앉는 붉은 털을 발견했죠. 아저씨는 급히 물살을 헤치고 나아가 빗자루를 잡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가져와 잘 말린 다음 원래 있던 자리에 세워놓았죠. 다시는 아무도 널 훔쳐가지 못하게 지켜줄게. 앞으로는 절대 내 눈 밖을 벗어나지 않게 할 거야. 매일 밤 아저씨는 쓱, 쓱, 쓱 빗자루가 바닥을 쓰는 소리를 들었어요. 빗자루가 예전처럼 아름답게 춤을 추지는 않았죠. 피곤한 모양이군. 하긴 그런 일을 겪었으니 왜 안 그렇겠어? 구름이 잔뜩 낀 어느 날 아침 아저씨가 현관문을 열자 빗자루가 언덕으로 올라가 구름을 싹 쓸어냈어요. 구름 뒤편에는 무지개 한 조각이 걸려 있었죠. 빗자루는 무지개를 반짝반짝 윤이 나게 쓸었어요. 그런데 무지개가 사라지면서 빗자루도 함께 사라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날 밤 아저씨는 언덕 위로 가장 먼저 솟아오른 별 하나를 보았어요. 강물을 쏟아부은 듯 반짝이는 은하수도 보고 커다란 하늘 주방에 걸린 엄청나게 큰 국자도 보았죠. 빗자루는 별들을 쓱, 쓱, 쓱 쓸어냈어요. 새벽이 올 때까지 하나만 남겨두고 모두 밤하늘에서 쓸어냈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별 하나가 아저씨의 발 아래로 툭 떨어졌어요. 아저씨는 그 별을 부엌 창가에 올려놓았어요. 나중에 빗자루가 집으로 돌아오고 싶을 때 길을 잘 찾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춤추는